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버려진 철로 구간 터널 내부가 와인 전시와 심 판매 장소 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풍부한 관광 콘텐츠로 인기가 높을 걸로 기대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깨끗하게 단장된 동굴안 입구부터 시원한 바람이 관광객들을 반깁니다. 동굴안을 걷다 보면 양벽으로 화려한 영상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와인이 가득한 벽면 아래로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형형색색의 불빛이 가득합니다. 광양제철선 개량 사업으로 오랜 기간 버려졌던 철로 위 터널이 아름다운 테마 동굴로 변신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세계 와인을 관람하고 직접 시음할 수 있는 전시장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굴 안 평균 온도가 1년 내내 17도로 유지하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아도 와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안에 오니까 되게 시원하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세계 와인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300여 미터의 동굴 안에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VR 체험관과 갤러리 시설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현재는 세계 와인을 진열해 판매하지만 매실 주산지인 광양의 매실을 가지고 와인을 생산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관광시설이 부족했던 자치단체로서는 연계 관광지로 기대가 큽니다. 우리 광양시 불고기 특화거리와 사라시대 예술촌 그리고 나벤다 마을, 구봉산과 연계되는 관광지로 우리 광양시를 상징하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민간 사업자를 통해 올 연말까지 와인 동굴 주변 또 다른 터널과 철교를 활용해 관광시설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여수시 선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가 1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아파트 10개 동 8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자체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여서동 금호아파트 일대 교통체계를 전면 개선합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들여 여서동 금호아파트 3거리에서 부영 6차 아파트 3거리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5차로까지 확장합니다. 이 일대는 출퇴근 시간 차량 통행량이 많은 데다 별도의 좌회전 차선이 없어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어왔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고용 변화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제조업체를 조사해봤더니 일부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절반가량 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24일부터 10일간 지역 4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 일자리 설문 전화조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질문에 응답업체의 50%가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전환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44.7%, 전체 정규직 전환은 5.3%였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제조업체도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업체들의 채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비슷하다는 답변이 68.5%로 가장 높았으며 증가도 22.9%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과 맞물려서 우리 여수국가 산단의 기업들이 시설 중축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올해 3, 4분기 우리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경기 전망 조사에서도 다소 나타난 바 있습니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응답업체의 60.4%는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39.6%로 조사됐습니다. 새 정부의 최저임금 만원 공약과 관련해 적정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2020년부터 2022년이 전체 66.7%로 향후 3년에서 5년 후 도입 의견이 많았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방침에 맞춰 조음만 방조제 인근에 대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조성됩니다. 농촌공사 측은 전남 고흥구를 포함해 충남 당진 등 3곳에 모두 28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흥구는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개발행위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상 태양광 발전 효율은 육상보다 10% 이상 높아 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공후에 예정된 태양광 발전은 80메가와트급으로 알려졌습니다. 5.18의 끔찍한 참상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어 세계에 알린 숨은 영웅 헌트리 목사가 최근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활동 때문에 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 추방되며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의로운 삶을 김인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계엄군의 폭력에 짓이겨져 피투성이가 된 희생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 시신이 안치된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가 바닥에 흐른 피에 미끄러지며 사진을 찍은 건 당시 광주 기독병원 원목이었던 헌트리, 한국 이름 허철선 목사였습니다. 헌혈을 호소하러 나간 여고생 자매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걸 보고 진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나간 사람이 얼마 안 됐고 시신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헌트리 선교사님이 이거는 안 된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라 라고 독려를 했었고, 사진이 번번이 군에 압수당하자 사택지하에 암시를 만들어 고립된 광주의 진실을 미국과 독일로, 세계로 전송했습니다. 그 엠네스티를 통해 가지고 이 험악한 사진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5.18 당시 국가기관의 엄혹한 감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사택에 피신하도록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트리 목사의 의로운 활동들은 전두환 정부가 84년 그를 강제 추방시키며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광주의 아픔을 세계에 알리고도 한국을 떠나야 했던 숨은 영웅은 37년 만인 올해에서야 5월 어머니상 수상으로 주목받았지만 한 달 만에 타계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공군이 고소득 농어가 양성을 위한 비전 5천 프로젝트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공군은 현재 5천만 원 이상 고소득 농림어가가 2,800여 가구로 2010년 대비 134% 증가했고 총 소득액도 5,700여 원을 넘어섰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고소득 농가에게도 인증표와 수출탑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군 관내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는 509농가로 전남 고소득 농가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가격 하락세가 끝이 없이 이어지면서 생산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늘고 있는데 저염식 문화로 소비량은 줄고 있어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현재 천일염 가격은 20kg에 2,400원 수준입니다. 10년 전 7,000원 선, 2011년에는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특수로 10,000원을 훌쩍 넘기도 했지만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시설 개선으로 생산량은 늘고 있지만 저염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소비는 둔화되고 있고 재고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생산 시작을 늦추고 생산 마감 시점을 앞당겨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원활하게 안 돼서 지금은 생산 중단을 일시적으로 한두 달 하자 이런 어떤 대구책을 찾고 있는데도 지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서 천일염 생산자들은 무엇보다 김치와 절임 배추, 젓갈 등에 쓰이는 소금의 원산지 표기를 제도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쓰이는 소금의 원산지만 표기해도 소비가 늘 거라는 겁니다. 수협을 통한 판매 다각화, 폐염전 업종 변경 규제 완화, 천일염 유통센터 건립 등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저희들이 그 보관 창고라든가 그 원산 표시 단속제 강화,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서 소금 가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4일 해양수산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건의할 계획이지만 중장기 대책이 대부분이어서 당장의 가격 반등 효과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소금 생산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를 앞두고 있지만 소금밭에 바닷물을 가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숙입니다.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여수해경 청사에서 수상레저 조정면허 상시 필기 시험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여수해경은 해경청사 1층에 수상레저 조정면허 취득을 위한 PC 필기 시험장을 설치하고 오늘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현장에서 접수한 뒤 바로 시험을 볼 수 있고 하루 2차례 응시가 가능해 조정면허 취득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육성을 위해 어린이집을 잇따라 개설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창덕 아파트 인근 500여 제곱미터에 지상 3층 120여 명 보육 정원 규모의 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보육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을 개설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어린이집을 포함해 모두 13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인 순천 아랫장 일대 전신과 통신주들이 모두 철거됩니다. 순천시는 한전과 함께 3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달 중에 장평로 아랫장 일대 740m 구간의 한전 통신선로 70여 번을 철거하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재래시장 일대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고 지역의 대표 방문지인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관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관광문화 자원 활성화를 위해 봉강명 사직단 발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는 모두 1억 원을 들여 이달 한 달 동안 옛 곡신신에서 풍작을 기원했던 봉강면 명암마을 사직단 발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봉강사직단은 조선시대 제사 유적의 고고학적 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사직당 복원과 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신청사 건립공사의 안전을 위해 부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남계 택지지구 신청사 부지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무죄의 공사를 기원하고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원 해결을 위한 대표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들이를 조금 미루실 것 같은데요. 월 말로 향해 갈수록 본격적인 휴가철로 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비가 내리고 있어서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송악 나들목에도 지금 갓길 쪽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서 철회 작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곳곳으로 비가 내려서 노면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앞차와의 차 간격 넉넉하게 두시고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이동해 주셔야겠죠. 중부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가는 길 오창 진입로에는 승용차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고요. 곤지암 일대로는 양방향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역시 멀리 보고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막힘없이 출발합니다. 오늘 부산 방향은 오전 11시대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최대 2시간 20분, 부산까지는 5시간 10분 정도 전망됩니다. 1차로 버스 전용 차로지 한남대교 남단과 신탄진 사이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영동고속도로도 아직까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강원권 곳곳으로는 작업 구간 주의가 필요하고 지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전 구간 시원스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